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배정환입니다. 아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김주던 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남자니까 간다. 제가 이제 그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남자기 때문에 초대받았다. 두 번째는 이제 책 때문에 초대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제 추측으로 제가 2세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초대를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이주연 리더님이 오셨으면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빼갖고 그 답을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에 관련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딱 보면 이거 그림이 잘 그렸나요? 별론가요? 네, 비즈니스 잘 하시겠네요. 이게 이제 크로아티아 다이아몬드 여행 갔을 때인데 제가 그렸어요. 이 반응이 진짜 좋네요. 제가 요즘 어반 스케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요즘은 항상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냥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앞부분에 드리면, 저는 이게 3권을 쓴 출간 작가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는 책이 김일두더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네. 그죠? 그래서 리더님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가만히 하라 그래, 가만히. 그래서 네, 이게 끝이야. 김일두님이 딱 2가지가 있거든요. 가만히 해, 그 다음에 강고!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제목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가제로 해서 출판사에 냈는데 출판사가 이 제목이 너무 좋다고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왔던 책입니다. 저는 이제 행동하는 독서라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 제가 4월부터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메이 하면서 책을 읽었으니까 책을 가지고 리뷰 형식의 어떤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뭐 그 전에 블로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블로그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다음 달 12월 초가 되면 1500일 매일 글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꾸준함밖에 없다. 아메에서 배운 건 그것밖에 없다. 탱커 혹시 매일 하세요? 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김희진도님이 아까 그러셨거든요. 가서 탱커 하라 그래, 탱커 하라. 네, 알겠습니다. 이게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메이 하면서 혹시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은 아메이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꾸준히 하시면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하는 거나 블로그에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나 똑같아요.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걸 매일매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00여 명이 방문하는 블로그로 성장을 했고, 저는 이제 도서 인플루언서니까 주로 책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인연이 돼서 모아진 글을 이제 누군가가 책으로 한번 가시죠 해서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가 나왔고요. 저는 이제 도서 인플루언서니까 매년 100권 읽고 서평 쓰기에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달성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목표는 목표일 뿐이에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목표 하시죠? 어렵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오는 거잖아요. 저도 80건, 95건 했는데 100건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쌓인 게 모여서 어쨌든 나를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성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이제 블로그 작가협회라고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 여기 블로그에 있는 분들과 여기 꿈의 도서관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법인을 만들어서
독서 토론이라든지 글쓰기, 이제 강의 이런 분들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가 예스24와 협의해서 벽돌책 읽기 프로젝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벽돌책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죠. 두꺼우면 몇 페이지 정도를 두껍다고 할까요? 네? 300페이지요? 그죠. 한 700페이지는 돼야 우리가 잘 때 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사실 사업은 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접었는데 그걸 좀 이어가면서 요즘에는 블로그 작가협회라고 글 쓰는 사람, 책 낸 사람들과 저희가 이제 협의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아메이랑 다른 일 같지만 이게 저를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또 도구기도 하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갈 데 없어 교회 가, 갈 데 없어 조기축구회 가, 갈 데 없어 캘리 모임 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안 움직이고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책대로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에 있어.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계속 뭔가를 만들고 이걸 매개체로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책을 내서 제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뭐 블로그 이웃인데 얼굴을 몰라요. 근데 댓글은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좀 애매해요. 인간관계가 깊은 것도 아니고 안 깊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대전에 가는데 이제 댓글을 쓰죠. 혹시 무슨 요일날 오전에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머 가만히 작가님이 역시 가만히 하시네요. 제가 어떻게든 시간 내볼게요 하면서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은근슬쩍 제가 주업이 아메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머 이렇게 되는 거죠.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인연을 가져가서 또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대전 SLM에 또 초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저희 아들이에요. 닮았나요? 네, 2004년생인데 지금 군대 갔어요. 저 오른쪽이 훈련소에서 엄마랑 헤어질 때 모습이에요. 이제 자대 배치 받았어요. 2, 3주 전에. 저희 아들이 어떻게 이제 대학을 갔는데 한 2달, 석 달 다니더니 아빠 이게 비전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따라 그냥 아메 일을 하는 게 자기 인생에 이로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 해라 그랬거든요. 작년 3월, 4월부터 미팅을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3%, 6%만 하다 군대 갔어요.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제가 계속 그랬는데, 이게 20살짜리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군대 가서도 탱커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읽고, 이렇게 음성 저희가 이제 보낸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가 요즘 다 되니까 그거 보고 탱커화를 일주일에 한 2개, 3개를 올려요. 김일주도님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는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일주도님이 보시니까 똑바로 올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걸 김일주도님이 보신 거예요, 계속. 오늘 가서 군대 가서도 탱커화 한다 그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저 분명히 전했어요. 우리 아들이 요리를 되게 잘해요. 중학교 때부터 요리 학원에 보냈어요. 저희가 이제 얘가 큰 애고 6살 터울에 둘째가 있고 연년생의 막내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니까 애들을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우리가 없을 때는 애들 좀 먹여야 된다. 그들이 정말 요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리 미팅 할 때 우리 아들을 계속 세워서 요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딘가에서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하면 이제 이모들이죠. 다 우리 파트너들이. 이모들이, 민준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레시피 좀 줘. 그래서, 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이제 2025년 2월인가? 뭐 언제 이제 제대를 하겠죠. 그래서,
오면은 너 무조건 PT 가고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엄마 아빠가 수석을 간다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기계예요. 제가 이제 글을 뭐 이렇게 요즘 쓰니까 뭐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기계공학을 했어요. 그래서 첫 직장은 기계공학을 하다가 김대중 정부 때 야, 이걸로는 부자가 될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IT로 갈아탔어요. 여기가 이제 서초니까 졸로 좀만 가면 강남역이 있잖아요. 강남역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트교육센터라는 우리나라에서 나름 최고의 IT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저기에서 공부를 해서 제가 IT로 전향을 했다가 파견 근무해서 저희 와이프를 만나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여자친구죠? 밤마다 뭔가 바빠요. 그래서 난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 그냥 너무 좋다. 저런 여성이랑 결혼하면 바꿈지는 않겠다. 막 이제 그런 생각. 왜냐면 이제 IMF가 지났을 그 다음이거든요.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내 평생 직장이 없어졌던 시대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업종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으스름한 저녁에 공원에서 저한테 자기가 30 전에 연봉 1억을 갈 거래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리더가 될 거고 뭐 이래갖고 제가 이상한데 뭐 피라미드 하러 다녀?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아메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내가 아는 건 아메이 피라미드밖에 없거든요. 저희 형이 91년도에 세제를 500만 원어치를 집에 사다 놨었어요. 아메이를 되게 싫어했겠죠. 우리 어머니는 더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사도 정신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알아보고 말리면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스폰서를 제 발로 찾아갔어요. 제가 듣고 나서 첫 느낌이 와 역시 피라미드 하는 사람 말 되게 잘하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도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수요일 날. 또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티 사이트를 뒤졌어요. 그래서 정리를 또 해가지고 또 갔어요. 또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대단히 강적인데 와 이분들을 어떻게 이겨야 되지? 그렇게 제가 4개월을 다니다가 휴가 때 제가 제 발로 가서 그 당시에 가양 ABC 가서 제가 사인하고 제가 아메이를 하겠습니다 했죠. 그때 뭐라 했냐면 딱 5년만 하고 다이아몬드 되고 전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직장생활 IT 이제 한참 하고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제가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보세요. 급여 통장인데 빨아먹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프로젝트를 현대자동차, 뭐 대우자동차 해갖고 몇 개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회사가 그 인터넷 프로그램 부서를 통째로 날렸는데 그 부서에 제가 소속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 능력과 상관없이 구조조정. 물론 모 회사에서 위지정보라는 여의도에 있는 모 회사에서 다시 저를 스카우트 해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잘 됐는데 제가 그때 현실 점검을 완벽하게 했어요. 내 인생을 누군가의 손에 좌지우지되게 안 하겠다. 내가 이 잡은 아메이를 진짜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녁마다 집에 절대 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일부러 막 채팅까지 해가면서 업무 시간에 이렇게 채팅이 되면 혹시 뭐 일 찾지 않으세요? 저녁에 제가 좋은 알바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만나서 막 사업 소개하고 도저히 갈 데가 없으면 친구 불러내갖고 한강 고수부지에 태워가갖고 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렇게 살면 되겠냐 막 이러면서 A4 용지 꺼내서 막 사업 소개하고 막 그랬는데 저한테 제일 강력한 후원은 누구였냐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방에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저보다도 훨씬 아메이에 부정적이셨을 텐데 한 방에 알아들으시고 저희 어머니가 친구분들을 집에 초대하면서 사업이 됐어요. 저희 와이프 입장에서는 제가 1호 사업자예요. 저보다 6개월 먼저 시작했는데 한 명도 후원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시작하자마자 어머니 후원했죠. 우리 형수님 후원했죠. 제가 훨씬 사업 잘하죠. 서울집에서 미팅하면 막 4명, 5명이 오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디가 따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스폰서인데 아이디는 제가 사업을 훨씬 잘했죠.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디 합칠 때 제 아이디로 합쳐서 주사업자가 저예요. 부러우시죠? 어느 날 잘 때 우리 와이프가 이거 이렇게 했고 일어났는데 빨간 거 묻어 있으면 주사업자, 부사업자가 바뀐 걸로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죽어서야 내 집 장만을. 이 현실이죠. 지금 서울 시내의 집값은 20년을 모아야 겨우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우리가 과연 뭐 때문에 열심히 사나. 어느 날 살다 보면 이게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저는 이렇게 서울 사는 분들 보면 답답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벌어서 집에 융자금 이자 내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화성의 저 끝자락만 가도 반값 아파트거든요. 못 내려가요. 왜 못 내려갈까요? 가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교통이 불편하고 차 막히고 매연 나오는 죄송합니다. 서울 살.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근데도 왜 못 벗어나느냐? 결국은 수입의 원천이 없는 게 아닐까. 만약에 진짜 월 1,000만 원씩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도 난 서울에 살겠다는 분 계세요? 네. 서울 좋죠. 저도 서울로 다시 이사 오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직 서울에 사셔서 서울을 저희 어머니 댁에 자주 와요. 대한민국 근로소득 순위를 조사해 놓은 걸 봤더니요. 1억 8,200만 원이 돼야 1% 안에 들어온대요. 1% 안에 들어오고 싶으세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을게요. 본인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지 조용히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자, 20% 안에 들어오려면 6천만 원이 되셔야 돼요. 자, 30% 안에 들어오면 4,500만 원이 되셔야 돼요. 40% 3,600, 50% 3천만 원, 60% 2,400, 70% 2천만 원. 더 이상 좌절할 것 같아서 다음 자료는 없어요. 그래도 아까 첫 장으로 가고 싶으시죠? 이 첫 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저 직장 생활할 때 참 이래요. 바빠? 바빠? 묻는 게 너무 힘들어. 여기 보세요. 바빠 죽겠는데 분명 일을 더 시키실 테니 더 바쁠 예정이에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책임지고 처리해. 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책임지고 처리해. 이거 보면 안 보이시죠? 뭐지 이 새로운 종류의 갈굼은? 어딜 가나 또라이 하나씩 있다는데 우리 부서는 그런 거 없네 그랬더니 너야 하하 너야 막 해 너님 막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다면서 맨날 회식해. 회식 때문에 안 행복, 안 건강 이러고 살잖아요. 이게 알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혹시 월급이 200~300만 원이면 어떻게 해요? 걸어 다니세요. 월급이 400만 원이 넘어야 K3, K5. 1,000만 원이 돼야 제네시스, 1000에서 1200이 돼야 벤츠 이클, 그 다음에 2,000만 원이 돼야 G바겟. 요 정도 수준인데, 내가 내 연수입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차를 찬다 그러면 허세가 높으신 거예요. 근데 뭐 허세가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인간과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AI와 경쟁하는 시대예요. AI가 내 일자리를 뺐잖아요. 제가 지금 그 출판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린치핀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린치핀은 뭐냐면 바퀴가 돌아가는데 바퀴살이 빠지지 말라고 박는 핀이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대체되지 않는 내가 되라는 거야.
예전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체되지 않는 나였는데 지금은 AI와 경쟁에서도 대체되지 않는 내가 돼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혹시 가짜노동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모든 회사는 없어도 되는 인력이 너무 많아요. 와서 한두 시간 겨우 일하고 밥 먹고 11시 반이면 없어. 다 밥 먹으러 갔어요. 최대한 늦게 들어와. 이 친구들이 없어도 회사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자르지도 못하고 그런 가짜 노동이 너무 많거든요. 바로 AI로 대체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우리 회사, 우리 동네, 우리 어떤 모임에서 가짜 인력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예전에는 탱크 비행기로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드론으로 싸우는 시대래요. 그래서 드론을 가장 잘 조종하는 애들이 누군가 봤더니 군인이 아니고 10대 때 게임하던 우리 집 애들인 거야. 그래서 그 저격수도 그렇게 많이 죽이질 못했는데 드론 조종하는 학생이 3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여기다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드론 전쟁이에요. 드론 전쟁.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되면서 자폭 드론을 가지고 싸운다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인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를 고민을 해요. 자동차 그러면 미국, 유럽 차는 고급, 그죠? 한국이 대량 생산 체계 이렇게 갔는데 지금 전기차로 돌아서면서 전기차 세계 1위 생산 대수는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 중국 비아드라는 자동차가 올 하반기 내년 초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입이 돼요. 그러면 현대기아가 이걸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나눌 주제는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이 어차피 내연기관에서는 이길 확률이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전기차로 판을 바꿔버렸어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탱크와 포로는 러시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드론이라는 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을 계속해서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해 보세요. 없다면 판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게 죄송합니다. 뭐 찍는 소리가 탁 넘겨버렸네. 자, 그래서 자영업을 꿈꿔보지만 100명 4명 중에 3명이 100만 원을 못 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는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베이비 부머 뭐냐면 58년 개띠, 그죠? 60년대생. 제가 72년생인데 제가 군대 갔을 때 너무 많이 군대를 와갖고 일주일 단위로 선후배를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교대 군번인데 논산에서 저보다 늦게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 고참이래. 일주일 먼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막 난리야 난리. 근데 지금 저희 아들 군대 갔잖아요. 6개월 단위로 끊는데요. 선후배를.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들어오면 동기. 6월부터 12월 들어오면 동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줄었잖아요. 이 베이비 부머가 이제 본격적으로 몇 년 전서부터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혹시 그런 걸 느끼시나 모르겠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 나눠보세요. 특히 편의점 이런 분들은 주변에 부동산 사장님이랑 낮에 돌아다니면 상가 보러 다니면 초긴장 상태예요. 왜? KT에서 명예퇴직이 3,000명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분명히 파리바게뜨 편의점, 카페를 분명히 창업할 건데 내가 언제 접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인력이 앞으로 제가 이제 72년, 73년, 74년까지 시장에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들 자영업해서 성공하겠어요? 정말 남들이 안 하는 독특한 거 갖고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베이비 부머가 하는 사업을 할 게 아니고 베이비 부머를 타겟으로 하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베이비 부머가 뭘 해요? 몸이 아프잖아요. 건강. 그죠? 젊어지고 싶잖아요. 미용. 이 사람들 생필품 계속 쓸 거잖아요. 그죠? 돈을 더 벌고 싶어요. 돈 벌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자본주의란 이 책이 10년 전에 나왔어요. EBS에서 한 책인데 인플레이션 후에는 반드시 디플레이션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당연히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준비를 못했거든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자영업자들 죽겠다 그러죠. 제가 아시는 노래방 사장님은 11시에 문 닫고 들어간대요. 아무도 안 온대. 그냥 전기세나 아끼자는 마음으로 들어간대요. 5분의 1 토막이 났대, 지금 매출이. 그러니까 자영업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기 침체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나는 능력도 없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정보도 없는데, 근데 요즘 또 몸도 아프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삼중고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제조, 유통, 광고,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지만 대부분은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어디에 파느냐가 사실 비즈니스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매장을 차릴 수도 없어, 뭐 온라인의 지식도 없어.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이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나서 산업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인류가 한 번도 모여서 공장에서 일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공장에 모아놓고 일을 시작했고 분업화시켜서 생산량을 늘렸고 이 과잉 생산이 되니까 식민지 건설을 했고, 그죠? 그게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이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급 과잉의 시대예요. 지금도 그건 계속 ING거든요. 자, 그런데 프랑스가 이때 뭘 했냐면,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킬 때 우리는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박아서 자기들의 최고의 그 직공들을 가지고 명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2배, 3배, 10배를 높였는데 그게 이제 메이드 인 프랑스인 거야. 대단히 다르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은 다이소 가서 정말 꼭 필요한 물건 다 사세요. 그냥 한 번 쓰고 2번 쓰고 버릴 거는 사지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 비싸고 웬만하면 좋은 걸 쓰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이지만 상대의 니즈를 맞추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대량 생산을 가지고 온라인 쇼핑까지 이커머스의 폭격이라고 할 정도로 그 알리나 테무, 쉬인 같은 게 폭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도 승산이 별로 없어요. 지금 평택에다가 물류 창고를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알리에서 뭐 하나를 샀어요. 근데 3일 만에요, 3일 만에. 아니, 어떻게 이게 3일 만에 오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20일 만에 온 적도 있었거든요. 야, 이거 더 빨리 오겠구나. 쿠팡도 야, 여기서 살아남기 쉽지 않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는 게 중요한 시대인데, 파는 거의 기본은 충성 고객 팬이에요. 고객. 자, 어떤 사업을 하시든 잘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내가 납품한 제품이 안 팔려. 경쟁사의 제품이 너무 잘 팔리는 거야. 아무리 박사를 갖다 들이대고 뭘 하고 연구를 하는데 왜 우리 게 안 팔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편의점 알바생한테 물어봤어. 왜 사람들이 이거를, 왜 경쟁사 걸 더 찾는 것 같아요? 물어봤어.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진열을 앞에다 해고 당신네 회사 걸 뒤에다 해놨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때문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얼마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제품이나 이걸 노출시키느냐 싸움이고, 고객을 얼마나 만드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이게 너무 넘쳐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객 만족, 그러더니 고객을 뭐 졸도시켜라, 고객 감동 얘기하다가 이제는 고객을 참여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고객이 디자인에도 참여하고, 우리 옛날 프로슈머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냐? 연예인? 그전에는 연예인이 먹혔죠. 옆집 엄마? 좀 신뢰가 애매해요. 전문가? 나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써본 사람의 후기. 쿠팡이 저걸로 하잖아요. 인플루언서잖아요. 쿠팡에서 제안이 엄청 많이 와요.
써보고 쿠팡 파트너로서 뭐 하나 올려달래. 저는 잘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제일 강력한 건 평소에 믿음을 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평소에 믿음을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봤더니, 인플루언서인데 팔로워가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은 약간 상업적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데 순수성이 아직 남아있는 그 10,000명 정도의 인플루언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에 또 와 있어요. 그래서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그런 내 주변에 누군가가 지금은 간절한 시대예요. 정보가 없는 게 아니고 정보가 너무 넘쳐나요. 저도 뭐 하나 검색하려고 카메라 검색을 했더니 이거는 전부 다 누가 돈 받고 쓴 글밖에 안 떠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야. 근데 나도 출판사에서 좀 이렇게 쓴 게 있어서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줬고 나를 믿을 수 있고 충성 고객이 많은가. 이게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해도 저희가 그 차별화를 린치핀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고정 고객을 갖지 못하면 돈을 뿌리셔야 돼요. 지금 저희 이제 족발 가게 하시는 파트너가 계시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책자 형태로 많이 냈거든요. 그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광고를 했어요. 막 빌라에 막 이렇게 막 붙이고 아시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고정 고객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배달의 민족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고정 고객은요, 무조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하셔도 대기업에 종속돼서 직장 생활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든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나의 고객, 나의 사람, 나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은 벌써부터 막 거부감이 드시죠. 난 눈도 안 보여. 나는 컴퓨터를 못해. 나는 핸드폰 키면 카톡밖에 못해. 막 이런 거. 조금만 용기를 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되는 시대고요. 혹시 트렌드 코리아 이런 거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세요. 몇 년의 트렌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셀마켓 시대예요. 마켓이 쪼개져.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에요. 대형 할인마트도 지금 문 닫는 거 아시죠? 그리고 뭐가 되냐면 슈퍼 형태로 바뀌어요. 롯데 슈퍼, 그죠? 이마트 슈퍼, 편의점. 그래서 편의점이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 구매는 그 인스타그램에 누구 걸 보고 그런 쓰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매장 차릴 능력은 없는데 SNS만 조금만 하면 그런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시대고요. 자, 그런데 아메이 회원가입하면 거저 주잖아요. 무료로. 그러니까 무료로 주니까 이상해요. 뭔가 돈을 받고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판을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사업했던 방식과 지금의 아메이 방식은 또 바뀌었거든요.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디토 소비. 누가 하면 나도 쓰겠다. 옆집 엄마가 쓰니까 우리 애를 그 영어학원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 영어학원이 좋아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죠? 지기 싫은 마음? 약간 그런 느낌, 그죠? 누가 어학연수를 보낼 때, 야, 너도 가! 보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쓰는 물건을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90일 내에 환불을 하면 돼요. 쿠팡도 환불이 되는데 그거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환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쓰시고 그 써본 걸 주변 사람들과 입소문을 내서 나눴을 뿐인데 그게 사업의 기회가 된다. 너무 사업 같지 않으니까 의심이 드는 좀 그런 좀 딜레마가 있어요. 자, 팝업 스토어. 예전에는 매장을 번듯하게 차리고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혹시 군산에 맥심 팝업 스토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맥심. 인테리어를 대강 이렇게 해갖고 맥심 팝업 스토어를 해놨어요. 누가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돈을 별로 안 들인 게 티가 나요.
들어가면 맥심을 경험하는 거야. 자, 우리 여기 건대 A스테이션 제품 사러 가세요? 제품 사러 가죠. 근데 원래 컨셉은 체험 매장이에요. 지금 추세가 그래요. 전주 A스테이션 만들어졌잖아요. 체험 매장이에요. 체험이에요, 체험. 가장 좋은 체험은 어디서 누구와 하는 체험이에요? 유튜브 보셨다면서요? 나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집 팝업 스토어. 그죠? 우리 집 체험 매장. 아메리카 65년 전서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돈이 안 들어가요. 우리 집을 오픈해서 내가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나누고 그게 퍼져나가면 빅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명품 소비 시대예요. 예전에는 싼 것 이런 쓰는 게 유행이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무조건 좋아야 돼요.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차종이 뭔지 아세요? 너무 차종이 많죠? 1위 찍는 차종. 그랜저예요. 우리 어렸을 때 부자들 타는 차 아니에요? 그랜저? 너 뭐 성공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랜저로 답했다. 오, 그랜저. 성공하는 사람이 타는 차구나. 근데 그랜저가 제일 많이 팔려. 그러면 좀 말 표현이 그렇지만 뭐나 다 타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아메이는 비싸잖아요. 상대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답이 안 나와. 디시드하우스 11,000원, 12,000원이 비싸면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야 우리 제품은 비싸. 그런데 좋아.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예요. 여기 뭐 펜디, 에르메스, 롤렉스 뭐 집에 뭐 두세 개씩은 다 갖고 계시죠? 네. 이제 다이아몬드 되셨고 하나씩 사세요. 자, 그래서 명품만이 빈곤, 파라디, 썬벅스, KLC, 푸르지오 뭐 이런 짝퉁이 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에 싫지는 않았지만 아메이에 짝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명품만이 짝퉁이 있잖아요. 그죠? 싼 제품은 동대문표 짝퉁 보셨어요? 그 여성들 내가 이렇게 보면 나는 처음에 카피옷 그래갖고 난 카피옷이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명품 옷을 카피해서 저렴하게 나온 게 카피옷이라네요. 그래서 보니까 카피옷 매장도 있고 구제 옷 가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했더니 그 비싼 옷을 누가 입던 걸 전시해서 파는 옷 가게가 구제 옷 가게. 그래서 야 명품은 중고도 인정을 받는구나. 그런데 보시면 전 세계 1위, 3위, 유기농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놨죠.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제품이 과연 시장에서 효용 가치가 있나 없냐 검사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그냥 옆집 엄마가 와서 얘기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4개월 알아봤다니까요. 그러고도 아메이를 다 이해 못했어요. 근데 오늘 한번 딱 들으시고 자기야 이제 아메이나 다 이해했어. 너무 섣부른 판단이세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최소한 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계속 오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이 제품을 하나하나 한번 써보시면서 본인이 익히셔야 돼요. 저희도 그 꿈의 도서관이랑 법인할 때도 그 프로그램을 하나 런칭하면 이게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설문조사하고 묻고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과연 되냐 안 되냐를 따지시면 써보고 시장성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물어보는 거 어려우세요? 나가갖고 아무나 자꾸 물어보세요. 혹시 아메이 써보셨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70% 이상이 80%가 아메이를 써봤어요. 근데 단지 나한테 안 쓸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한테 쓰게만 만들면 되거든요. 죽어도 안 쓰겠다는 사람한테 왜 목을 매세요? 제가 우리 파트너들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마음이 울적하거나 교회 다니다가 애 낳고 갑자기 멀어졌거나 그런 사람을 가서 전도를 해야지. 절에 가서 100일 불공 드리는 사람한테 절에 오자 그러면 그 비즈니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메이를 쓰는 사람을 찾으세요.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제가 참 이 얘기는 하기 좀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오는 전철 타고 왔거든요. 오는 와중에서도 한 명 명함을 줬어요. 옛날에 아메이를 써봤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명함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얼른 여기 넣으시더라고.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100명이 쌓이면 10명은 전화 안 주겠어요? 모든 사업은 확률이에요, 확률.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한 명 딱 줬는데 와, 이 사람이 제품 써. 와, 딱 줬는데 제품.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안 벌어져요. 그런 식의 사업은 없어요. 전단지를 1000장을 뿌려야 피자 주문이 3건 온대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다 많이 하셔야 돼요. 책이 궁금해지시죠? 자, 지금은 제가 회사에 다닐 때 10배를 벌어줬을 때 그 10분의 1이 제 연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내 시간을 파는 사람이고요. 전문직은 내 시간을 비싸게 파는 사람이고요. 사업가는 남의 시간을 가지고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투자자는 그 사업가를 이용해요.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요. 투자가는 절대 직장인과 전문직에 투자하지 않아요. 왜? 저긴 돈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투자해요? 사업가한테 투자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시려면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투자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아메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돈 들어간 거 없잖아요. 돈 들어가고 3억씩 깔고서도 사업하는데, 그죠? 자영업은 문 닫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폐업할 때까지. 그죠?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 이제 안산에 제조업 하시는 분 잠깐 얘기를 했더니 요즘 어려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 넘어질 때까지 타는 거야. 넘어질 때까지. 근데 아메이는 들어간 돈이 없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아메이는 B급 능력을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왜 B급이냐? 우리는 본업이 있잖아요. 잘하는 거.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가정주부. A급 능력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살림을 잘합니까? 근데 아메이 알리는 능력은 B급이잖아요. 나는 말을 못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용기가 안 나요. 그죠? 그 B급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투잡 시대, 쓰리잡 시대. 그래서 B급 능력을 가지고 모아서 새로운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과 모임으로 만들어서 하는 시대고요. 단군 이래로 지금은 창업이 제일 쉬운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시대, 창업 시대, 프리랜서, 홈오피스, 퍼스널 브로잉 시대. 말은 다 다르지만 이런 비즈니스가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거예요. 자, 아메이는 생필품이래요. 생필품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전자 통신 사업을 만약에 아메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집에서 쓰는 걸 갖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저는 자동차가 아메이에 들어오면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고 차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랜저가 제일 많이 팔리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왜 그런 걸 제가 알고 있냐고요. 나는 차 파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차로 계산을 해보세요. 교체 주기 7년이고 100만 원 벌었어. 1년이면 14만 원. 매달 하면 10,000원이에요. 그렇게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팔아도 생필품 한 가정 바꿔쓰기 하는 거 택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메이가 아까 제가 그 베이비부머가 헬스, 뷰티 이쪽에 수요가 계속 폭발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아메이가 여기에서 전 세계 1위 매출과 1위 기업과 제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해봐야죠. 제가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공부를 해보셔야죠. 지금 100세 시대, 뉴트리아이트 전 세계 브랜드, 유기농 농장, 마이크로바이옴, 건강검진 데이터가 내년에 이제 또 활용이 된다 그러는데 과연 이런 게 진짠가? 저는 그냥 운만 띄웠고 알아보셔야 돼요. 없잖아요, 할 게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굿모닝이라고 아침에 물 한 잔 먹고 단백질 먹고 하는 이런 캠페인을 해주니까
내가 혼자 무브먼트를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만드니까 여기에 휩쓸려서 비즈니스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아메이로 뭐 해서 뭘 하고 싶으냐, 제가 왜 다양한 일을 하느냐, 결국 아메이와 다른 일들이 상통하는 건 내가 본 어떤 정보, 내가 한 경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고 줄 수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벌어서 남에게 줄 수 있으니까 김일준님도 행복하신 것이고, 제가 수없이 책을 읽고 통찰력을 갖추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았는데 그걸 누군가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삶이 저도 좋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해서 저는 그래서 아메이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수석하고 더블 가고, 그래서 항상이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정상에서 꼭 만나 뵙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